유양돌기라고 하는 데인데 이 귀 뒤에 보면 딱딱한 뼈가 하나 있습니다. 이 뼈가 끝나는 부분 그리고 귓볼 뒷부분에 누르면 약간 이렇게 쑥 들어가는 부분이 하나 있어요. 표시를 해보면은 이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뼈가 끝나고 귓볼 뒷면에 눌렀을 때 약간 눌리는 이 부분이 있거든요. 여기에다가 이렇게 패치를 붙여놓고 이렇게 자극을 주시면 됩니다. 엄청 아픈데요?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고요. 근데 이런 패치가 없을 때는 어떻게 해요?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럴 때는 오리키 이어시드 6구짜리가 있어요. 이 두 개를 붙여서 이 부분에 마찬가지로 이렇게 붙여가지고 똑같이 해주시면 됩니다. 저는 이 동그란 패치에다가 한 거고요. 여러분들이 없으시면은 이렇게 두 장을 겹치셔가지고 붙여주시고 이렇게 흔들어 주시면 됩니다. 마사지를 하는 방법은 이걸 그냥 꾹 누르는 것이 아니고요. 이렇게 문지르듯이 해주시면 돼요. 이렇게. 시간은 1분 정도 해주시면 돼요. 너무 세게 누르면 오히려 이 혈관이나 신경을 누를 수 있거든요. 흐름을 방해할 수 있기 때문에 너무 세게 누르지 않고 이렇게. 왜냐면 이 볼이 어차피 효과를 내줄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붙여놓고 흔들어 주시면 돼요. 다음은 그 사각근 마사지인데요. 이명 관리에서 사실 사각근 스트레칭이 빠지면 안 됩니다. 고개를 옆으로 이렇게 기울이면서 살짝 뒤로 넘기는 느낌이거든요. 그럴 때 이 쇄골을 조금 당겨주시면 좋아요. 쇄골을 좀 잡아주신 다음에 고개는 살짝 옆을 보시면서 이렇게 이쪽을 이렇게 잡아주고 돌리고 이렇게 돌리고 이렇게 해서 스트레칭을 하는 방법을 꾸준히 해주시는 게 좋고요. 한 번을 5초 정도 지속을 해주시면 좋아요. 다시 한번 따라해 볼게요. 고개를 살짝 돌리고 쇄골을 잡아주세요. 이쪽을 잡아주시고 1, 2, 3, 4, 5 이렇게 하고 왼쪽 1, 2, 3, 4, 5 이렇게 양쪽을 해주시는데요. 각각 한 2, 3회 정도 반복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은 귀 쪽 그리고 뇌로 가는 혈류를 더 좋게 해주는 작용을 하게 되고요. 다음은 저는 그냥 하늘보기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하늘보기는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고개를 이렇게 뒤로 젖히는 동작인데요. 제가 옆에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고개를 살짝 내렸다가 뒤로 젖히는데요. 이렇게 서서히 젖히면서 입이 자연스럽게 벌어질 때까지 그냥 젖히시면 되세요. 목이 많이 굳어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게 많이 안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올라올 때는 그냥 목에 힘을 줘서 올라오시지 말고요. 호흡을 들이마시면서 올라옵니다. 이렇게 해주시면 되는데요. 이 동작을 우리가 이제 뭐 컴퓨터 앞에서 일을 할 때 1시간 일을 하셨으면 이렇게 1시간에 한 번씩 해주시는 게 좋은데요. 그 이유는 이명이 목이 굳으면 더 심해지기 때문에 자주 해주실수록 이명에 도움이 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집에서 관리할 때 함께 드시면 도움이 되는 영양제입니다. 첫 번째는 필수 지방산인데요. 흔히 알고 계시는 그냥 오메가3도 필수 지방산 중에 하나입니다. 미세 혈류를 개선을 해주고요. 염증을 완화시켜주는 역할을 해줍니다. 그리고 피크노제놀이라는 성분도 이명에 도움이 되거든요. 이 성분의 그 효과는 혈관을 좀 튼튼하게 해주는 역할을 해요. 말초 혈관의 순환을 좀 도와주고요. 혈관 탄력성을 좋게 하는 그런 역할들을 해줍니다. 물론 기본적으로 항산화 효과라든지 신경보호 효과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보통 손발이 차시거나 말초 순환이 잘 안 되시는 분들한테 많이 쓰는 제제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많이들 알고 계시는 그 은행잎 추출물인데요. 특히나 머리 쪽으로 가는 혈류를 개선하고 신경을 보호하는 역할이 있어요. 그래서 기억력이나 집중력이 떨어진 분들한테도 효과가 있다는 데이터가 있기도 하죠. 이 은행잎 추출물은 이명이라든지 멍함이라든지 두통이 동반될 때는 꼭 선택을 하셔서 드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오늘 알려드린 방법은요, 치료를 대신하는 해결책이 아니라 몸의 긴장과 순환을 통해서 이명을 좀 덜어내는 관리 루틴입니다. 지금 한번 따라해 보시고요. 내일도 같은 시간에 또 시간을 내서 반복을 해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이명 때문에 잠을 설치거나 예민해진 분이 있다면 이 영상 링크를 꼭 전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압할 수 있는 부분을 제가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제가 이 지압볼을 오리키 이어시드 안에 이 지압볼이 들어있잖아요. 그 지압볼을 따로 패치에다가 붙여놨습니다. 이렇게 붙여놨는데요.
부착한 지압볼이 붙어있는 이 패치를 해당하는 포인트에 붙여놓고 지압하는 방법을 보여드리려고 해요. 일단 첫 번째는요, 찾는 방법은 유양돌기라고 하는 데인데 이 귀 뒤에 보면 딱딱한 뼈가 하나 있습니다. 이 뼈가 끝나는 부분, 그리고 귓볼 뒷부분에 누르면 약간 이렇게 쑥 들어가는 부분이 하나 있어요. 표시를 해보면은 이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뼈가 끝나고 귓볼 뒷면에 눌렀을 때 약간 눌리는 이 부분이 있거든요. 여기에다가 이렇게 패치를 붙여놓고 이렇게 자극을 주시면 됩니다. 엄청 아픈데?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고요. 근데 이런 패치가 없을 때는 어떻게 해요?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럴 때는 오리키 이어시드 6구짜리가 있어요. 이 두 개를 붙여서 이 부분에 마찬가지로 이렇게 붙여가지고 똑같이 해주시면 됩니다. 저는 이 동그란 패치에다가 한 거고요. 여러분들이 없으시면은 이렇게 두 장을 겹치셔가지고 붙여주시고 이렇게 흔들어 주시면 됩니다. 마사지를 하는 방법은 이걸 그냥 꾹 누르는 것이 아니고요. 이렇게 문지르듯이 해주시면 돼요. 이렇게. 시간은 1분 정도 해주시면 돼요. 너무 세게 누르면 오히려 이 혈관이나 신경을 누를 수 있거든요. 흐름을 방해할 수 있기 때문에 너무 세게 누르지 않고 이렇게. 왜냐면 이 볼이 어차피 효과를 내줄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붙여놓고 흔들어 주시면 됩니다. 마사지를 하는 방법은 괄사를 통해서도 이 부분에 자극을 줄 수 있거든요. 이 귀 뒷부분을 이렇게 풀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이 부분은 패치가 있으시면 패치를 통해서 하시고요. 없으신 분들은 이렇게 괄사의 끝으로 살짝 지압을 해주시면 돼요. 너무 세게 누르지 않고요. 이렇게. 두 번째는 측두근을 풀어주는 거거든요. 측두근은 여러분들이 그냥 관자놀이라고 하는 데 있잖아요. 여기 보면 살짝 들어간데 여기네요. 피디님이 직접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여기. 네. 뼈가 만나는. 네, 약간 쑥 들어간 데가 있어요. 네네. 그 부분을 여기거든요. 이 부분을 표시를 했고요. 이 부분에다가 이렇게 붙여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렇게 앞뒤로 움직이면서 지압을 해주시면 되고요. 패치로서 지압할 수 있는 거는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여기는 다 이제 혈자리거든요. 근데 혈자리를 통해서 지압을 해주는 방법이고요. 괄사를 통해서도 측두근을 풀어줄 수가 있는데요. 저는 사실 출근할 때는 이제 괄사를 많이 이용을 해요. 측두근이 위치가 귀 위쪽으로 측두근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풀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명이 있으신 분들은 이렇게 측두근을 풀고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귀 뒷면을 괄사로 긁었을 때 귀가 좀 시원해지고 뭔가 통하는 느낌이 드는데 이런 반응을 느끼실 겁니다.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확실히 근데 여기가 뭐가 씻겨나가는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머리가 좀 시원해지는 느낌이 들어요. 네. 그래서 이렇게 긁어주시면은. 그리고 여기는 근데 머리 네. 두통이 있을 때 자주 하는 곳이라서 맞아요. 살짝만 건드려도 엄청 시원한데 네. 그 압박이 계속 오고 있어서 그런 느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요 패치 기능도 있는데 이 패치에다 이 볼의 기능이 더해지고 또 그 혈자리에 지압하는 것까지 더해지다 보니까 더 효과를 느끼실 거예요. 엄청 따뜻해요. 그리고 이 그쵸? 부분은 엄청 따뜻한 그 신기하죠. 네, 그런 반응들이 있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측두근을 풀어주고 이 혈자리를 이용하면 턱 관절의 긴장 그리고 일을 가시는 분들, 스트레스 많으신 분들한테 도움이 되거든요. 그래서 꼭 이명뿐만 아니고 그런 증상 있으신 분들은 이 혈자리와 측두근 풀어주는 거를 조금 활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사각근 스트레칭 할 때 이 사각근 스트레칭도 괄사로 하는 방법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이쪽을 이렇게 풀어주고요. 그다음에 이 밑으로 이렇게. 근데 여기는 엄청 시원한데요? 네, 이쪽도 쓸어내릴 때가 엄청 시원해요. 네, 이렇게 풀어주고 이렇게 긁어주고 풀어주고 여기 목 부분을 이렇게 풀어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쪽을 이렇게 같이 풀어주는 방법도 이용해 보실 수 있습니다. 와 진짜 시원하네요. 방금. 여기는 진짜 엄청 시원한데. 그렇죠. 얘가 맨살에 하면 훨씬 효과가 좋거든요. 근데 지금 한겨울이라서 이제 네. 이렇게 해서 여기 풀고 여기 풀어주고 이렇게 풀어주면은 이쪽으로 순환이 좋아지게 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근데 지금 강도가 세지가 않거든요. 네. 강도 세지 않고 그냥 살짝 하는 것 같은데 엄청 시원한 것 같아요. 누가 이게 지압으로 이렇게 하는 것 같은 네. 그 시원함이 그대로 있어요. 네. 사실은 제가 이제 통합의학 전공하고 있잖아요. 대학원에 수업을 듣는데 림프 드레나지라고 림프의 그런 오물들을 배출한다 그런 뜻이거든요. 림프 드레나지는. 근데 그럴 때 그 압박감의 무게를 표현을 하면 500원짜리 동전 무게 정도로 표현을 해요. 세게 하면 오히려 다친대요, 조직들이. 그래서 세게 하지 않고 제가 여기도 살살 했고요. 이쪽도 살살 했어요. 그리고 이걸 쓸어줄 때도 살살. 그런데 보통 괄사들은 이제 효과가 없기 때문에 자꾸 세게 하시려고 하고 세게 꾹꾹 눌러주라고 하거든요. 근데 그건 좋지는 않아요, 사실은.
가볍게 해주면 좋고, 사실은 피부에 닿았을 때 더 효과가 좋기 때문에 피부에 닿게 직접 하시면 훨씬 더 효과를 보시게 될 거고요. 그리고 여기 지금 엄청 뜨거워졌어요. 갑자기. 그렇죠. 후끈후끈하죠. 네. 여기가 갑자기 엄청 뜨거워지고 여기에 근육이 풀리는 그런 느낌이 드는 것 같아요. 맞아요. 맞나요? 이 네, 반응이? 혈자리 이렇게 순환이 되면서 네. 그 반응을 사실 저는 시작하기 전에 저도 붙여놨거든요. 아, 그러세요? 저도 사실 이명도 약간 있고 경추도 안 좋고 하기 때문에 여기를 누르면 저는 양쪽을 눌렀을 때 이쪽이 더 아파요. 근데 이쪽을 아까 눌렀더니 또 아파가지고 하나 해놨는데 지금은 좀 통증이 가라앉았어요. 저는 약간 이 느낌 어떤 느낌이냐면 팽팽하게 있는데 이게 진짜 탁 풀리는 그런 느낌. 맞아요. 이게 탁 이렇게 되는 네. 그런 느낌이 지금 네. 계속 들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움직이죠. 제가 몰랐던 효과가 있었는데 눈꼬리가 왜 자꾸 올라가죠? 리프팅 효과도 있었네요. 네, 여기랑 리프팅. 여기를 붙였고 네. 측두고를 풀어서 그런가 봐요. 네, 측두고를 조금만 해도 풀었더니 그런 느낌이 바로 오늘. 네, 눈꼬리가 그런가요? 사사히 올라가네. 그런가요? 그 피디님? 리프팅은 덤 점점 올라가고 있어요. 오! 너무 이렇게 신기하다. 해주시면 이렇게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간단하니까요. 여러분들이 좀 활용을 해보시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저는 이런 패치랑 볼이 없는데요 라고 하면 요거는 사실 제가 나중에 뭐 제품이 준비되면 또 소개를 해드리겠지만 없는 분들은 이렇게 오리기어시드 2장을 겹쳐가지고 이렇게 만드신 다음에요. 해당 부분에 붙이고 나서 지압을 해주시면 됩니다. 근데 진짜 이거 효과 너무 좋습니다. 저 여기 그쵸. 평소에 여기가 막 뭉쳤다는 느낌이 엄청 드는데 맞아요. 그 불편하다고는 안 느꼈거든요. 네. 막 그 찌릿한 그건 없는데 아까 말했듯이 이게 이 팽팽한 게 계속 풀리는 싹 느낌이 풀어지는 느낌이 네, 그 들죠. 느낌이 계속 들어가지고 너무 신기하네요. 여기는.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효과 보시면은 또 계속 또 해드리는 네. 이렇게 이게 서비스 멘트를 계속 해야 되나? 이렇게 풀어주시면 도움이 돼요. 진짜 신기하다. 이렇게 해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명을 관리할 때는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이 귀를 보면 지금 피디님 같은 경우에는 가장 큰 이슈는 항상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경추 부분이에요. 이렇게 굳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가 경추가 곡선이 가야 되는데 제가 모델 귀 사진을 상태가 좋은 귀 사진을 한번 올려드릴게요. 그 이미지와 한번 비교해 보세요. 경추에 커브가 없이 그냥 굳어서 일자로 딱 올라가거든요. 실제로 보시면은 편하게 앉아있는 자세잖아요. 어깨랑 귀가 봤을 때 15도 정도 나와 있거든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목이 앞으로 나와 있으면 머리의 무게를 2배 이상으로 감당을 해야 되는 거예요. 목이. 그렇죠. 좀 부담이 계속 가거든요. 그러면 나는 그냥 이 상태로 있는 것 뿐인데도 목에 무리가 가면서 목과 관련된 다른 질환들이 생길 수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제가 평소에 이거 통증이 아주 심하지 않았어도 이게 어떻게 보면 주의 단계인 거네요. 네, 아직 젊으셔가지고 증상이 안 나타나는 거고요. 근데 저는 이게 지금 너무 신기해요. 그죠. 지금. 이런 경우에는 어디에 시술을 해드리냐면 경추 쪽을 반드시 해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측두근 쪽을 풀어주는 게 효과를 또 본다고 했잖아요. 왜냐면 귀 윗부분이기 때문에 이쪽이랑 이쪽을 같이 풀어줘야지 이명의 효과를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 그 다음에 긴장되는 것과 교감신경이 활성화된 거, 너무 항진되어 있는 거를 말씀드렸는데 그 자리는 사실 이 안쪽이에요. 그래서 이 정도인데 이 귀 안쪽에다 붙이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귓구멍 옆자리, 이 안에 요 굉장히 귓구멍. 깊숙하네요. 네, 귓구멍 바로 옆자리에 부교감신경 자리가 있거든요. 거기에 미주신경 자리가 있는데 그 부분도 같이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는 귀는 한의학적으로 풀이했을 때 신장이랑 관련되는 장부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프랑스 신장 자리 여기 안쪽에 해당돼요. 여긴 겉에로 표현했지만 이 안쪽에 붙일 거고요. 이 아래, 여기 아래에 중국 신장 자리까지 시술을 해주면 훨씬 효과를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신장도 해주는 게 좋나요? 네, 맞습니다. 기본적으로 턱관절 여기 스트레스 이완을 해주는 자리가 있기 때문에 이쪽으로도 하나 이렇게 붙여드리면 제일 좋죠. 그럼 제가 실제 패치를 이용해서 지금 해당하는 자리들을 좀 붙이는 거를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6호짜리 넓은 패치, 큰 패치를 이용해서 경추 부분을 먼저 부착을 해주고요. 그럼 저는 항상 여기가 제일 아픈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여기. 그다음에 나머지는 작은 패치로 할 수 있어요. 여기는 턱관절 부분을 작은 패치로 잡아주고요. 그다음에 측두골 부분, 여기 측두엽 부분을 이렇게. 그리고 안에 이 미주신경 부분은 안에 깊숙이 있어서 여기 안쪽에 이렇게 붙여주시면 되고요. 이렇게 그 다음에 교감신경 혈자리는 이 안쪽으로 붙여야 돼요. 그래서 이 안쪽으로 해서 이걸 핀셋 끝으로 넣어주는 식으로 해서 붙여주고요. 그 다음에 신장자리, 신장자리는 교감신경 혈자리에서 좀 위로 해서 붙이면 되는데 이렇게. 그리고 중국 신장자리는 이 아래에 있어요. 이 아래에 이렇게 해주시면 도움이 됩니다. 자, 요거는 여러분들이 헷갈리실 수 있으니까 제가 귀 사진에도 한번 표시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턱 관절 자리에다가 작은 패치를 붙여주시고요. 그 다음에 경추 부분을 전봇대에 포스터 붙이듯이 감싸듯이 붙여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측두골 쪽을 포함한 이쪽에다가 작은 패치를 붙여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안쪽으로 교감혈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안쪽으로 작은 패치를 붙여주시면 되세요. 근데 이거를 한 번에 붙이기 위해서 이 작은 패치를 신장 자리까지 해서 이렇게 걸쳐지게 한 번에 붙이는 방법도 있습니다. 여기는 프랑스 신장 자리고요. 그다음에 중국 신장 자리는 여기서 잘 안 보이는데 이 안쪽에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중국 신장 자리도 붙여주시고요. 그리고 귓구멍 옆에 부교감 신경, 위주신경 자리가 있어요. 여기도 이렇게 붙여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시면요, 이명에 도움을 좀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제 지인이 귀에서 삐 하는 소리 그리고 잉 하는 소리 때문에 정말 미쳐버릴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비인후과에 갔더니 아무 이상 없는데요? 뭐 이런 대답을 듣거나 그냥 익숙해지셔야 합니다. 이런 얘기를 듣고 왔대요. 아니 나는 이렇게 힘든데 원인이 없다뇨. 그 말이 어쩌면 맞을 수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명은 귀의 병이 아닐 가능성이 아주 높거든요. 오늘 제가 이 지긋지긋한 이명의 진짜 원인이 어디에 숨어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뭘 놓치고 있었는지 좀 속 시원하게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왜 귀에 나타나지만 귀만 봐서는 해결이 안 되는지 통합적인 관점에서 차분히 풀어보겠습니다. 이명을 귀에서 삐 소리가 나니까 당연히 귀의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대부분 귀를 만지고 누르고 귀와 관련된 약을 드십니다. 그런데 임상에서 보면 이명 환자의 상당수는 청력 검사도 정상이고 귀 구조도 정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리는 계속 납니다. 이건 치료가 잘못된 게 아니고요. 보는 관점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귀는 우리 몸에서 굉장히 예민한 기관인데요. 귀 안쪽에는 달팽이관, 정전기관 이런 아주 미세한 혈관으로만 산소와 영양을 공급받는 기관들이 있어요. 혈류가 조금만 줄어도 그리고 신경이 조금만 예민해져도 가장 먼저 증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명은 사실 그래서 병이라기보다는 몸이 좀 버겁다는 신호일 수 있고요. 실제로 이명을 겪으시는 분들은 내가 좀 애쓰면서 살지 않았는지 또 내가 무리하는 삶을 그런 스케줄을 감당하고 있지 않은지를 한번 살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명 환자들의 귀를 보면 공통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바로 귀가 딱딱하다. 또 두 번째는 경추가 굳어 있다. 또 세 번째는 교감신경 항진 반응이 있다. 세 가지인데요. 이거는 귀 자체가 나빠서라기보다 그 귀와 연결된 목과 턱, 이 신경 쪽이 긴장되어 있다는 결과이기도 합니다. 이열 관점에서 보면 귀는 치료 대상이라기보다는요, 몸 상태를 보여주는 지도에 가깝습니다. 이명 환자분들의 진짜 공통점은 바로 여기에 있는데요. 바로 목이 정말 딱딱하게 굳어 있다는 거예요. 겉으로 만졌을 때도 좀 딱딱하고요. 깊은 근육들은 더 굳어 있습니다. 경추 주변에는 경동맥과 추골동맥, 귀로 가는 자율신경 가지들이 모두 지나갑니다. 그래서 이 근육들이 오래 굳어 있으면요, 혈관이 눌리고 귀로 가는 순환은 줄어들고 또 신경은 예민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명은 사실 어느 날 갑자기 생긴 것 같아 보여도요, 사실은 오래 축적된 결과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제 지인 이야기를 조금 더 해보려고 하는데요. 이분은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직업이기도 하고요. 컴퓨터 앞에서 오랫동안 앉아있고 평소 작업을 하다 보면 이런 자세, 이 거북목 자세가 이렇게 심하게 나타나기도 하셨거든요. 처음에는 마사지가 좋다고 해서 며칠 열심히 하시다가 좀 나아지니까 또 그만두고요. 그러다가 다시 소리가 나면 또 다른 것을 보고 스트레칭 같은 것을 따라 하시더라고요. 이런 과정을 계속 반복하시는 거예요. 잠깐 뭔가를 따라 하다 괜찮아지면 중단 하고 또 안 좋아지면 다시 다른 것을 해보고 이런 과정의 반복인데요. 이명이 낫지 않는 이유가 한 번에 해결되기를 바라는 그 욕심 때문인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명 관리가 어려운 이유가 단기 증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목이 굳는 데는 몇 달, 몇 년이 걸렸는데요. 이걸 3일, 5일 단시간에 풀기는 어렵거든요. 그래서 조금 해보다가 이건 나랑 안 맞나 하고 넘어가게 되면 다시 이 치료가 원점으로 돌아오게 돼요. 가장 중요한 거는 사실 대단한 방법이 아니고 같은 방향으로 꾸준히 유지해 나가시는 건데요. 저는 여기서 이열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귀를 통해서 내 몸이 얼마나 긴장되어 있는지, 그리고 몸의 순환력이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 내 자율신경이 얼마나 예민한 상태에 있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해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반응을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줄 때 몸이 조금씩 회복되는 방향으로 움직이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어떤 반응들이 나타나는지를 제가 귀에서 좀 보여드릴게요. 내 몸이 얼마나 긴장되어 있는지를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것은 이 귀 전체적으로
귀로 만져보았을 때 귀가 딱딱하게 굳어있고 만졌을 때 많이 아픈지예요. 그래서 손으로 만졌을 때 아프지 않은지를 한번 주물러 보시고요. 그 다음에 특히 많이 굳어있는 곳은 이 목 쪽입니다. 이 목 쪽이 많이 굳어있는지를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몸에 순환이 떨어져 있는 경우는 여기가 림프 쪽인데요. 이쪽이 붉거나 좁아져 있거나 하면 몸에 순환이 떨어져 있다는 반응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또 보실 수가 있고요. 자율신경 쪽이 얼마나 예민한지를 볼 수 있는 것은 여기 이 라인 쪽이거든요. 이 귓바퀴 라인이 울퉁불퉁 하신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은 자율신경 균형이 깨져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표로서 내 몸 상태가 어떤지를 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영상의 핵심은 이거거든요. 이명은 귀의 병이 아니고 이명이 결과일 뿐이라는 거고요. 그 시작은 목 그리고 순환을 개선시키는 겁니다. 꾸준함 없이는 사실 좋아지기가 어렵기 때문에 꾸준하게 지속하면서 개선에 노력을 하시는 것이 중요하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이명의 회복을 도와줄 수 있는 식생활 관리 그리고 영양제 그리고 이열을 통한 관리법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선 진짜 아파요. 네, 아실 수 있어요. 아, 네, 살짝 쭉. 뭐야? 아까보다 훨씬 많이 내려가죠. 자, 이거 지금 그렇죠. 와. 집에서 할 수 있는 운동법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저는 오늘 이 SMPE라고 하는 요 소도구를 사용을 할 건데 여러분들은 이게 없으시면 이거 대신에 그냥 폼롤러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폼롤러를 통해서도 충분히 효과를 내실 수 있거든요. 폼롤러를 사용하실 때는 조금 말랑말랑한 걸 쓰시는 거를 추천을 드려요. 너무 딱딱한 거를 먼저 사용을 하시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북어가 쪼개지는 것처럼 근육이 다칠 수가 있기 때문에 내가 증상이 심하다라고 생각이 되시는 분들은요. 조금 더 말랑말랑한 그 좀 강도가 약한 그런 폼롤러를 사용하시고 요거는 좀 딱딱한 편이에요. 그래서 하실 때 좀 처음에는 아프실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압력을 좀 조절해서 사용할 수가 있고요. 모셔서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PD님께서 이제 목이랑 가슴 쪽이 좀 굳어 있으신 거를 이제 귀에서도 확인을 했어요. 그래서 목이랑 흉추가 굳어 있는지 테스트하는 방법을 한번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일단 옆으로 서시고 우리가 이제 체력장 할 때 유연성 테스트 하잖아요. 그 동작이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세요. 다리를 일자로 하셨고 천천히 숙이면서 내려가시는 건데요. 팔이 어디까지 닿는지를 한번 쭉 내려보세요. 네, 다 내려가셨나요? 최소 네, 요 정도까지 지금 내려간 상태고요. 그 다음에 뒤로 어느 정도로 넘어가는지를 보겠습니다. 뒤로 넘어가 보시면은 네, 요 정도까지밖에 안 넘어가는데 목이랑 가슴이 다 지금 굳어서 넘어가질 않아요. 그래서 이 부분, 이게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이따 보여드릴게요. 이제 시작해 보려고 하는데요. 실질적으로 지금 흉추에서부터 허리, 경추까지 다 굳어있는 환자분을 모셨습니다. 네. 이제 환자분, 네, 이제 숨을 깊이 쉬세요. 이완을 좀 하시고요. 숨이 잘 안 쉬어져요. 너무 아프시죠? 아파서요. 네, 이 위치는 어디로 잡으면 되냐면요. 요추 4, 5번 정도거든요. 그러면 요추 4, 5번이 도대체 어디예요? 하실 거예요. 여러분들 벨트하는 라인 정도가 요추 4, 5번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사실은 요걸 할 때는 이제 벨트가 없는 상태로 하셔야 되긴 하지만 허리 쪽 4, 5번에 되고요. 이렇게 하고 좌우로 천천히 이렇게 흔들어 주시면 되세요. 살짝, 네, 살짝, 아파요. 네, 살짝, 아. 살짝. 약간 찌릿찌릿한 부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엉덩이 네. 옆쪽이 엄청 찌릿해요. 네, 맞아요. 그래서 맞나요, 이렇게 네, 잘 하고 계시고요. 좌우로 살살 흔들면서 이렇게 지압을 해주시면 됩니다. 네, 네, 그다음에 그 다음 포인트를 해볼게요. 네, 다음은 그 어깨 부분을 좀 풀어줄 수 있는 건데요. 견갑골 끝 쪽을 맞춰서 지금 놓았고요. 여러분께서는 폼롤러를 이 위치에 놔주시면 돼요. 그래서 움직이실 때는 너무 많은 움직임을 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천천히 또 좌우로 살살 움직이시면 돼요. 살살. 이거 근데 몇 분 하면 좋나요? 네, 이거는 한 번에 한 10회 정도씩 빨리 안 하셔도 되고요. 천천히 한 10회 정도만 왔다 갔다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6. 근데 이거 너무 아프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너무 아프시면은 횟수를 좀 적게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 말씀드렸던 것처럼 얘는 좀 딱딱한 도구라서 그런데
폼롤러가 좀 말랑말랑한 게 있어요. 그래서 그것으로 하시면은 통증이 좀 적으실 거예요. 아, 이건 좀 편한데요? 네, 그나마 좀 낫죠. 하지만 머리를 이렇게 돌리는 순간 갑자기 악소리가 나실 수 있어요. 폼롤러를 베개처럼 대고요. 머리 뒤에 대고 이게 도리도리 또 10회를 하시면 돼요. 왼쪽은 괜찮아요. 오른쪽이 왼- 아프시죠? 왼쪽 이거 이열해서 그런지 근데 왼쪽은 안 아파요. 네, 와, 이거 이렇게. 신기하다. 자, 근데 왼쪽 중에서 네. 이 뒤에 있는 여기 뼈 부분이 엄청 아픈데 그거 정상인가요? 아프실 수는 있는데 지금 통증이 많으시거든요. 네. 왜냐면 증상이 있으시기 때문에 그런 거라서 안 아프셔야 돼요. 원래는 안 아프셔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증상이 있으신 거예요. 이렇게 주의 단계군요, 제가. 네. 그래서 좌우로 10번 해주시면 되고요. 이 동작만으로도 사실 머리가 맑아지는 느낌을 가지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내가 좀 약간 브레인 포구 증상처럼 머리가 탁하고 멍한 증상이 있으시다고 하면은 요것을 자기 전에 요 스트레칭을 좀 해주시면 도움이 됩니다. 근데 이게 뇌가 안 견해서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아파서 아파서. 정신이 번쩍 들죠. 네. 네. 네, 잘 좀 하셨고요. 아프네. 그 다음에는 이제 어깨를 풀어주는 다음 동작을 해볼 텐데요. 여기 네. 겨드랑이 끼고 하는 거. 보통 어깨가 아프신 분들은요, 어깨 앞쪽이 좀 짧아져 있는 경우가 많아요. 대흉근, 소흉근이 있는데요. 이 부분이 말려져 있으면은 뒤만 많이 풀어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폼롤러를 겨드랑이에 끼우고요. 완전하게 엎드리세요. 그러니까 엎드린다는 건 힘을 좀 빼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축 늘어뜨린 다음에요. 이때는 손으로 버티시면 안 돼요. 손의 힘으로 버티시면 안 됩니다. 힘을 쭉 빼주시면 되고요. 중력에 맡기신다 생각하시면 돼요. 내 몸을. 네. 그다음에 앞으로, 뒤로 잠깐. 너무 아픈데. 조금 더 열어야 돼요. 잠깐, 진짜 아파요. 네. 뒤로. 이거 이렇게 해서 10번을 괜찮은 거 하시는 겁니다. 지금 아. 이게 풀어져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안 좋으신 거라서. 저 여기 운동 한 적도 없는데 왜 이렇게 아플까요? 지금 굳어져 있어서 그렇죠. 사실 제가 대흉근, 소흉근 말씀을 드렸는데 대흉근은 사실 감정적으로는 네. 그 분노의 감정과 관련이 많아요. 그래서 지금 화가 났나요? 제가 간약 드시라는 얘기를 많이 했었잖아요. 네.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계시다. 간 영양제 드시면 좋다. 그리고 대흉근이 굳어 있다. 다 연관된 반응입니다. 그래서 이 동작이 특히나 좀 통증이 많이 느껴지실 거예요. 제가 손기 보호 차원에서 니트를 좀 잡아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서 10회 하시고요. 반대도 똑같이 10회를 반복하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귀가 있으면요. 지금 큰 패치를 여기다가 경추 부분에 이렇게 붙여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쪽 위로도 한 장을 더 붙입니다. 이렇게. 그리고 이쪽이 턱관절이랑 어깨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쪽도 이렇게 해서 3개의 패치를 붙이고 지압을 꾹꾹꾹 눌러서 해주시면 목이랑 어깨 통증 잡는데 도움이 많이 됩니다. 이 정도만 하셔도 많은 개선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어렵지 제가 여기서 않죠? 궁금한 게 뭐냐면 네. 이 스트레칭을 하기 전에 그 폼롤러 하기 전에 얘를 붙이고 하면은 좀 덜 아프지 않나요? 맞아요. 덜 아픕니다. 근데 왜 저한테 그거 진작 네. 연기 안 해주셨나요? 한쪽만 먼저 이쪽에 붙이고 이쪽만 하셔갖고 여기가 네. 많이 아프셨을 거예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운동하러 가기 전에 이제 가동성이 안 좋아지셨을 때 있잖아요. 그럴 때도 귀 지압 패치를 먼저 붙이고 운동을 하러 가시면은 부상의 위험도 적고 가동성도 좋아지니까 운동을 좀 효과적으로 하실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자리만 실제로 좀 부착드려 보고요. 그 다음에 유연성 테스트를 한 번 더 해볼게요. 왼쪽 귀를 봤을 때보다 오른쪽이 지금 경추 반응이 훨씬 심해요. 그래요? 여기가 톡 튀어나와 있는 거 보이시죠? 이쪽. 네. 여기가 이렇게 톡 튀어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반응들. 그리고 이렇게 했을 때 하얗게 올라오거든요. 이게 굳어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하얗게 시술- 올라온다고요? 뼈가 이렇게 도드라져 굳어 있다는 거예요. 여기. 아. 연골이 확 드러나거든요. 그래서 요건 좀 풀어주고 시술하시면 훨씬 좋으실 것 같고 네. 큰 패치를 이렇게 떼서요 여기다가 붙여줍니다. 거기 엄청 아파요. 방금 거기가 진짜 아픈 거예요. 그렇죠. 여기서 좀 세게 못했어요. 살살 했어요. 살살한 건데도 이렇게 아파요? 이렇게 붙이는 정도만 했는데도 아프시죠? 네. 그 다음에 여기 위로도 조금 해주고요. 위가 엄청 아픈데요? 여기는 흉추랑 여기 다 굳어 있어서 아까 했을 때죠. 여기 라인이 이제 턱관절부터 어깨 쪽이에요.
근데 저는 이게 얘기하면서 좀 궁금한 게 네. 근육이 굳은 건데 이게 혈자리랑 왜 어떻게 이렇게 관련이 있는 건지. 혈자리면 말대로 피의 자리 그런 거 아닌가요? 혈자리를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네. 혈자리라는 거는 피라기보다는 에너지, 기의 흐름이 이루어지는 곳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 근육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혈액, 신경 이런 것들을 총체적으로 다루는 자리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좋고요. 지금 너무 많이 굳어 있어서 제가 뒷면까지 좀 시술할게요. 아파요. 그렇구나. 그다음에 여기 뒤에도. 그래서 꾹꾹꾹 한번 손으로 눌러봐 주실래요? 지금 네. 부착된 곳을. 네, 이렇게 아. 꾹꾹꾹 눌러서 지압을 해서 이게 와, 진짜 눌렀을 아픈데. 때도 안 아픈 정도의 그 정도로 귀가 이제 유연해진다고 하면 그때는 목과 그 지금 가슴 쪽, 그 다음에 허리 이쪽 귀 다 이제 좀 근육이 이완되고 풀린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너무 아파요. 아픈데 특히 이 부분이 좀 시원하면서 아프네요. 이 부분이. 그렇죠. 그래서 여기가 어느 자리라고 하셨죠? 어디요? 이쪽. 여기요. 여기가 그 이쪽이에요. 이쪽에서 허리로 내려가는 쪽. 제가 사실은 말씀 안 드렸지만 저 디스크가 있습니다. 허리요? 네. 그러시구나. 엄청 시원해요. 시원한데 아프면서 되게 아프지만 시원하죠. 네. 이렇게 해서 부착하고 나서 또 어떤지 유연성 테스트를 통해서 전후 차이를 좀 한번 보도록 할게요. 다시 앞으로 숙여 주시겠어요? 쭉. 뭐야? 아까보다 훨씬 많이 내려가죠? 자, 이거 지금 그렇죠. 우와. 저 이거 아까보다 힘쓴 거 아니거든요? 아까는 거의 여기서 달랑달랑 했는데 네, 더 지금 많이 내려갔죠? 여기까지. 닿는데요, 이제. 와. 네. 네, 와. 그리고 이제 뒤로 넘기는 동작을 한번 또 해볼게요. 뒤로 자연스럽게 쭉 넘어오시면은 뭐야? 다시 이제 일어나 주시면요. 아까보다 훨씬 많이 넘어갔어요. 이거 실제로. 제가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솔직히 이 비포 애프터가 명확하게 보이려고 힘을 좀 써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냥 넘어가죠. 그냥 넘어가서 지금 너무 신기해요, 지금. 보는 사람도 느껴지는 게 자연스럽게 뒤로 쑥 넘어가는 느낌이 들거든요. 네. 이게 억지로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몸이 자연스럽게 넘어가는 느낌이 실제 들었어요. 몸이 좀 풀리신 것 같아요, 아까보다. 와, 대박이다. 그렇게 따라 하시다 보면은 목, 어깨 통증 개선되는데 많은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꾸준히만 해주시면 됩니다. 네, 이거 진짜 꼭 하세요. 너무 네. 좋습니다. 목이랑 어깨 통증은 한 가지 방법으로는 해결하기가 어렵습니다. 스트레칭 하나, 영양제 하나 이런 것이 아니고요. 몸 전체 시스템을 같이 조정을 해야 좋아집니다. 오늘 알려드린 루틴을 꼭 일주일 정도 꾸준히 해보시기를 권하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목이랑 어깨 통증으로 고생하시는 분께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귀를 지압하는 패치에 대해서 더 궁금하신 분들은요. 고정 댓글에 링크를 통해 그 정보를 더 얻으실 수 있습니다. 목이 뻐근해서 고개가 잘 안 돌아가고 어깨는 항상 돌덩이처럼 굳어있는 분들 많으시죠? 귀의 모양에서는 제가 한번 설명드려 볼게요. 이 부분이 좁아지고요. 그 다음에 이 부분, 경추에 해당되는 부분이 굳어있는 경우에 이런 통증을 호소할 수가 있습니다. 스트레칭이나 마사지도 받아보고 병원도 갔는데 그때뿐이고 다시 아파집니다. 오늘은 목, 어깨 통증의 원인과 왜 근육만 풀어서는 안 되는지 통합 건강 관점에서 실제로 좋아지는 관리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사실 경추 디스크 수술 직전까지 갔던 저의 경험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경험을 바탕으로 그 원인과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 목, 어깨 통증을 근육이 뭉쳐서라고 생각을 하세요. 하지만 실제로는 세 가지가 겹쳐 있습니다. 이 첫 번째가 바로 머리 무게의 문제거든요. 사실 머리가 큰 분들은 더 불리할 수 있겠죠. 고개가 앞으로 이렇게 내려올수록 목이 견뎌야 하는 무게는 두세 배로 늘어납니다. 사람의 머리 무게가 평균적으로 한 4, 5kg 정도가 되거든요. 좀 머리 작으신 분들은 4.5kg, 크신 분들은 5.5kg까지도 되는데 실감하실 수 있게 표현을 해보면 아주 작은 볼링공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거 하나 정도의 무게를 우리가 경추 위에 올리고 있는 거거든요. 문제가 이 무게 자체가 아니에요. 고개를 어떻게 숙이느냐, 즉 각도의 문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정면을 똑바로 보고 이 귀가 목선과 맞게, 이 어깨선과 맞게 이렇게 일직선으로 있을 때는 이 무게가 5kg 정도 그냥 원래 머리 무게로만 느껴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15도 정도를 숙였을 때는요, 이게 2배로 늘어납니다. 한 12kg 정도 된다고 하고요. 30도까지 숙였을 때는요, 이때는 쌀 한 포대 무게 정도로
늘어나요. 우리가 목에다가 쌀 한 포대를 얹고 있는 거랑 같죠. 45도까지 숙였을 때 이 자세에 여러분들 익숙하시지 않으세요? 바로 우리가 핸드폰을 보는 그 각도거든요. 이럴 때는 이 쌀 한 포대에다가 잡고까지 이렇게 서비스로 얹었을 때 무게입니다. 상당히 무거운 무게예요. 그리고 더 숙여서 60도, 우리가 소파에 누워서 이렇게 목 구부리고 봤을 때 그 정도의 각도일 거거든요. 이럴 때는 초등학생 한 명을 하루 종일 목으로 이렇게 목말을 태우고 있는 거랑 같은 무게입니다. 고개의 각도에 따라서 목이 견뎌야 되는 무게가 커진다는 점, 이거를 첫 번째로 말씀을 드렸고요. 두 번째는 흉추가 굳어 있는 상태입니다. 목의 문제를 단순히 목으로만 볼 게 아니고요. 목부터 허리까지는 쭉 이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흉추가 굳어 있는 상태, 이럴 때는 흉추가 안 움직이기 때문에 목과 어깨가 대신 일을 하게 됩니다. 목이랑 흉추가 굳어 있는지 테스트하는 방법을 한번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일단 옆으로 서시고, 우리가 이제 체력장 할 때 유연성 테스트 하잖아요. 그 동작이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세요. 다리를 일자로 하셨고 천천히 숙이면서 내려가시는 건데요. 팔이 어디까지 닿는지를 한번 쭉 내려보세요. 네, 다 내려가셨나요? 최선. 네, 요 정도까지 지금 내려간 상태고요. 그 다음에 뒤로 어느 정도로 넘어가는지를 보겠습니다. 뒤로 넘어가 보시면은, 네, 요 정도까지밖에 안 넘어가는데 목이랑 가슴이 다 지금 굳어서 넘어가질 않아요. 그래서 이 부분, 이게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이따 보여드릴게요. 저는 항상 이어를 했었기 때문에 보시면은 이렇게 쭉 내려가면 보통 발끝까지는 닿으세요. 이렇게. 이렇게 닿고 그 다음에 뒤로 넘어갔을 때는 한번 어디에서 멈추는지를 보세요. 보면은 이렇게 목, 가슴뼈 이렇게 넘어가야 되는데 아까 목이랑 가슴뼈에서 굳어서 넘어가질 않아서 요 정도셨거든요. 이렇게. 네. 근데 이게 이렇게 쭉 넘어가게 돼요. 나는 얼만큼 넘어가는지를 테스트를 통해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쪽이 굳어 있다라고 하면은 목, 어깨 통증이 있으신 분들은 어디가 굳어서 내가 이 영향을 미쳤는지를 같이 보실 수 있기 때문에 목과 어깨가 안 좋을 때 뒤에서도 목과 어깨만 할 것이 아니고 내가 흉추가 굳어 있으면 흉추까지 같이 관리를 해 주어야 결국엔 좋아집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신경계 긴장인데요. 스트레스가 많으면 근육은 수축한 채로 오래 고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스트레칭만 해도 안 낫고 마사지만 해도 며칠 다시 아프다라고 하시는 이유가 바로 이 부분에 있습니다. 제가 이 영상을 준비하면서 여러 가지 스트레칭 방법을 좀 찾아봤거든요. 여러분들이 매일 하실 수 있는 거 알려드리기 위해서요. 그런데 여러 개를 알려드리면 아무것도 안 하실 것 같은 거예요. 이것만은 꼭 하셨으면 하는 동작 한 가지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일단은 자세에서 손을 양쪽으로 이렇게 올리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 여자분들은 많이 하셨을 거예요. 어깨를 이렇게 뒤에 등을 조이는 듯한 동작입니다. 그래서 뒤로 이렇게 어깨를 뒤로 해서 등을 조이는 동작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경추, 목과 그다음에 흉추를 동시에 이렇게 뒤로 젖히는 겁니다. 그냥 젖히는 게 아니고 어깨를 충분히 열고 이렇게. 그런데 이것도 아프고 고개도 아프다 하시는 분들은 억지로 하시면 안 돼요. 왜 그러냐면 제가 좋아하는 먹태를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릴게요. 생선이 그냥 이렇게 생물의 상태일 때는 우리가 꾹꾹 누르고 이렇게 휘어도 그냥 부서지지 않고 잘 휘잖아요. 망가지지 않고. 그런데 먹태 상태일 때, 포 상태일 때는 어떻죠? 북어 포일 때는 누르면 부서지고 꺾으면 부러져 버리잖아요. 우리 몸 상태도 그렇습니다. 우리 근육이 다 말라 삐뚤어진 상태일 수 있거든요. 그럴 때는 무리하게 하는 것보다 조금씩 천천히, 그리고 이런 스트레칭을 하기 전에 충분하게 체액을 채울 수 있는 소금물을 충분히 드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주의할 부분은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너무 많이 아프신 분일수록 세게 하시면 안 됩니다. 어깨는 림프 정체가 가장 많이 생기는 부위입니다. 그래서 림프가 막히면 염증이 많이 남고 그 염증이 통증을 계속 유지시킵니다. 그래서 물을 적게 마시는 분들은 통증 회복이 정말 느립니다. 제가 따뜻한 소금물 자주 드시라고 말씀드리잖아요. 그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림프를 순환시키는 루틴을 하나 말씀드릴게요. 저는 따로 시간 내서 하기가 어려워서 아침 저녁으로 샤워할 때 저는 이 괄사를 통해서 하고 있거든요. 이 달빛 조각으로 이제 쇄골 아래쪽 이쪽을 마사지를 해주고요. 그 다음에 얘를 이렇게 빼서 겨드랑이 방향으로 빼줍니다. 긁어서 자극을 주면서 빼주고요. 또
목에서 빠져나가는 쪽은요, 이 목을 이렇게 쓸어주고, 이 목걸이 요 선이 있어요. 요 선이 닿는 요 부분에 림프가 배출되는 통로가 하나 더 있거든요. 쇄골이랑 목이 만나는 쪽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SCM과 쇄골이 만나는 쪽에 배출구가 하나 더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또 이렇게 눌러주고요. 얘를 쓸어서 겨드랑이로 빼주고, 요거를 샤워하실 때 이렇게 비누를 묻혀놓고 하면은 마찰 없이 잘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시는 것도 해주시면 좋고요. 그 다음에 저는 이 부분이 사실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현대인들한테는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신경계의 문제 개선 쪽입니다. 항상 긴장 상태로 사는 분들, 또 어깨에 힘이 항상 들어가 있는 분들은 통증이 쉽게 사라지지가 않아요. 또 통증 관리에 가장 중요한 것은 이완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요. 통증이 심한 날일수록 운동보다는 이게 더 중요하실 것 같아요. 어렵지 않고 숨 쉬는 걸로 충분히 이완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 방법은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숨을 들이마시는 것을 1로 봤을 때 내쉬는 양은 2로 하시면 돼요. 그래서 1만큼 들이마시고 내쉴 때는 2배로 길게 내쉬면 돼요. 한번 같이 해볼까요? 네,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내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다라는 걸 알아차린 그 순간에 호흡을 1초 들이마시고 2초 내쉬고 요거를 반복을 해주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는 이제 통증이 오래 가시는 분들이 또 있어요. 내가 뭐 스트레칭도 하고 관리도 하고 마사지도 하고 그렇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통증이 오래 가는 경우가 있는데, 이럴 때는 회복에 필요한 원료가 부족해서입니다. 이런 목, 어깨 통증을 개선하는 데는 뭐 미네랄, 필수 지방산, 비타민 D, 또 MSM, 아미노산 이런 영양소들이 필요한데요. 통증을 개선하는 영양제 뭐 이런 개념이 아니라 회복을 위한 재료를 공급해 준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특히 중요한 부분들이 이제 통증 개선과 같이 맞물려서 중요한 부분들이 이제 신경 비타민 역할을 하는 비타민 B1, B6, B12인데요. 이런 신경통이라든지 찌릿한 통증을 개선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그리고 필수 지방산인데요. 목이랑 어깨 통증이 그리고 림프순환이 안 되면서 염증이 많이 남는다고 했잖아요. 이런 염증성으로 오래가는 통증을 잡을 때는 필수 지방산이 들어가는 것이 좋고요.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오메가3도 필수 지방산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런 영양소들을 통해서 회복을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복용하시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이 부분을 또 기다리신 분들이 있으실 텐데요. 일단은 우리 귀에서는 어디에 해당되는지 제가 이 사진을 통해서 좀 설명드려 볼게요. 경추에 해당되는 부분은 이쪽입니다. 여기가 이제 경추에 해당되는 부분이거든요. 여기. 지금 이 사진에 있는 귀는 굉장히 건강한 귀예요. 그래서 경추 통증도 없고 허리 통증도 없고 그 형태가 아주 좋은 귀인데요. 경추 변형이 있으신 분들은 이쪽 부분이 많이 변형이 되어 있으실 거예요. 그리고 어깨에 해당되는 부분은 이쪽부터 여기 이 부분이 좁아져 있거나 이 부분에 반응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관리를 해주시는 게 좋은데요. 처음에는 귀를 내가 만졌을 때 이 부분을 지압을 했을 때 통증이 느껴지실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지압을 통해서 내가 통증이 있는지 없는지를 실제 눌러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픈데 이 부분이 아픈데 라고 느껴진다고 하면 내 목이 굉장히 긴장을 하고 있구나, 아니면은 목에 뭐 디스크까지는 아니더라도 근육이 굳어져 있구나 라는 것을 아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실제 이 부분에 지압을 하거나 귀 지압 패치를 적용을 하면 그 통증을 개선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실제 귀에 어디에 패치를 붙여야 되는지를 제가 귀 사진에 그림을 그려서 알려드릴게요. 이렇게 큰 패치를 하나를 이 전봇대 포스터를 붙이듯이 이렇게 감싸주듯이 붙여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그 옆으로 한 장을 더 큰 패치를 요 홈에다가 부착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런데 흉추, 가슴뼈에서 허리까지가 굳어있는 분들은 목과 어깨 통증도 같이 유발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위에다 한 장 더 이렇게 붙여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만 붙이시고 지압을 해주세요. 지압을 해주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거고요. 또 제가 긴장을 교감신경 항진, 그래서 자율신경이 긴장되어 있다 이런 표현을 했는데요. 그럴 때 풀어줄 수 있는 자리는
여기 안쪽이거든요. 여기 겉에가 아니고 이 귓바퀴 안쪽으로 해서 이렇게 작은 패치를 붙여주시고요. 그 다음에 귓구멍 옆에 여기에는 부교감신경, 그 미주신경 자리가 이쪽에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를 이렇게 지압을 해주시면 긴장도는 낮추고 그 다음에 이 골격계 쪽은 이완을 시켜주는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이제 양쪽을 이제 시술을 한 다음에 변화가 어떤지를 보겠습니다. 일단은 옆으로 돌아주시고요. 다시 앞으로 숙여주시겠어요? 쭉. 뭐야? 아까보다 훨씬 많이 내려가죠? 자, 이거 지금, 그렇죠. 우와! 저 이거 아까보다 힘쓴 거 아니거든요? 아까는 거의 여기서 달랑달랑 했는데 네, 더 지금 많이 내려갔죠? 여기까지. 닿는데요, 이제? 와. 네. 네, 와. 그리고 이제 뒤로 넘기는 동작을 한번 또 해볼게요. 그 다음에 네. 앞으로 조금 가셔가지고, 네, 뒤로 자연스럽게 쭉 넘어오시면은, 뭐야? 우와. 저 진짜 아니, 이거 속이는 거 아니에요? 네. 와, 네, 다시 이제 일어나 주시면요. 아까보다 훨씬 많이 넘어갔어요. 실제로 제가 그렇습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솔직히 이 비포 애프터가 명확하게 보이려고 힘을 좀 써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냥 넘어가죠. 그냥 넘어가서 이거 지금 너무 신기해요, 지금. 저 힘 그렇게 많이 안 줬습니다, 그냥. 네. 보는 사람도 느껴지는 게 자연스럽게 뒤로 쑥 넘어가는 느낌이 들거든요. 네. 이게 억지로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몸이 자연스럽게 넘어가는 느낌이 실제 들었어요. 몸이 좀 풀리신 것 같아요, 아까보다. 와, 대박이다. 네. 네. 이렇게. 네, 8분 루틴. 네. 이거 잘 따라하시면. 네, 8분 루틴을 계속 이렇게 따라 하시다 보면은 목, 어깨 통증 개선되는데 많은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꾸준히만 해주시면 됩니다. 네, 이거 진짜 꼭 하세요. 너무 네. 좋습니다. 강추. 목이랑 어깨 통증은 한 가지 방법으로는 해결하기가 어렵습니다. 스트레칭 하나, 영양제 하나 이런 것이 아니고요. 몸 전체 시스템을 같이 조정을 해야 좋아집니다. 오늘 알려드린 루틴을 꼭 일주일 정도 꾸준히 해보시기를 권하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목이랑 어깨 통증으로 고생하시는 분께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더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면 그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답변을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고비의 기전은 위에서 머무르는 시간을 길게 하는 거예요. 오래 머무르다 보니까 이렇게 약간 역류하는 느낌도 들 거고 빨리 안 내려가니까 더부룩하고 불편함이 있는 거거든요. 근데 마운자로라는 약은 식욕 중추에도 좀 작용을 하면서 위 배출 시간도 늦추면서 같이 작용하기 때문에 이전에 있던 것보다는 부작용이 좀 적으면서도 체중 감량이 잘 되는 그런 장점이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모두 마운자로 하세요 이런 의미로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이 마운자로도 부작용이 있습니다. 오늘 주제가 마운자로 위고비였잖아요. 네. 이 다이어트, 연말 연초, 이제 네. 내년에 준비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다이어트에 도움되는 귀지압 루틴을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그 하루 중에 어떻게 이제 지압을 하면 도움이 되는지를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네, 학생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요즘 이제 연말 연초가 다가와서 네, 다이어트를 해야 되는데 맞아요. 혹시 다이어트 해본 적 있으신가요? 다이어트는 저는 40년째 하고 있습니다. 요즘 근데 다이어트가 좀 제 의지로 좀 잘 안 되니까 네. 약 같은 거 좀 쓰게 되는데 네. 제가 예전에 위고비를 써본 적이 있었거든요. 네. 근데 요즘 마운자로라고 또 새로 나왔더라고요. 네. 그 두 개가 무슨 차이가 있는지 혹시 아시나요? 제가 환자들 만날 때 이런 얘기 사실 많이 해요. 살을 좀 빼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아마 병원에 가시면 의사 선생님께 이 말 한번 들어보신 적 있을 거예요. 살만 좀 빼시면 5kg만 좀 빼시면 됩니다. 그런데 사실 마음처럼 그렇게 쉽게 살이 빠지지 않잖아요. 내가 살을 빼기 싫어서 안 빼는 게 아닌데 나도 다른 사람들처럼 먹는 것도 줄여보고 운동 좀 해봤는데도 살이 안 빠지는 경험을 여러분들 다 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새 한창 핫하게 일주일에 한 번만 맞으면 된다 하는 그 주사에 대한 관심이 좀 높아지신 것 같은데요. 피디님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어떤 마운자로. 마운자로. 네. 위고비보다 더 세다는 것만 들어봤어요. 네. 예전에 피디님이 위고비를 한번 해보신 적이 있다고 들었는데 그때 좀 불편함 없으셨어요? 일단 제일 큰 불편함은 행복감이 떨어졌다는 건데 왜 그러냐면
제가 순댓국을 진짜 좋아하는데 순댓국에서 돼지 비린내가 나더라고요. 저는 한 번도 맡아본 적이 없는데. 그쵸. 원래 맛있게 네. 먹었던 음식인데. 네, 그래서 너무 막 메스껍기도 하고 밥을 거의 못 먹었던 것 같아요. 네. 위고비의 부작용으로 언급되는 것이 구토 구역감인데 이렇게 약간 신물 올라오듯이 토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게 큰 부작용 중에 하나였어요. 그래서 그 이전에 나왔던 게 삭센다였는데 삭센다 역시 그런 부작용이 좀 컸거든요. 그런데 마운자로는 이게 좀 줄어들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전을 보면요. 삭센다라든지 아니면은 위고비의 기전은 이제 위 배출 시간을 좀 줄이는 거죠. 그러니까 단어가 좀 어려운데 위에서 머무르는 시간을 길게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약간 오래 머무르다 보니까 이렇게 약간 역류하는 느낌도 들 거고 빨리 안 내려가니까 더부룩하고 불편함이 있는 거거든요. 근데 마운자로라는 약은 이 식욕을 느끼는 식욕 중추에도 좀 작용을 하면서 또 위 배출 시간도 늦추면서 같이 작용하기 때문에 이전에 있던 것보다는 부작용이 좀 적으면서도 체중 감량이 잘 되는 그런 장점이 있다고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모두 마운자로 하세요 이런 의미로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이 마운자로도 부작용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신 것처럼 이런 약제들이 다 췌장염이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이 있거든요. 췌장염이 나타날 경우에 이 옆구리 통증이 많이 느껴질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췌장현상 관심 많으셨는데 췌장암일 때 나타나는 증상도 이쪽 통증이었잖아요. 사실 이런 췌장염이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또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마운자로나 이런 위고비 이런 그 화학적 약제만으로 이제 조절하시는 것이 아니고 이것과 같이 할 수 있는 그 귀를 지압해서 또는 아니면 귀 지압 패치를 붙임으로써 같이 이 다이어트 그리고 식욕 조절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정보를 드리려고 합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은 차근차근 제가 그것과 관련된 그 자리들이라든지 방법들 그리고 어떤 귀일 때 식욕 조절이 잘 안 되고 또는 그 단 것이 땡기고 그러는지를 하나씩 설명을 해 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사실은 뭐 췌장이니 뭐니 그래서 잘 모르겠거든요. 근데 가장 저는 중요한 생각은 가격이 좀 궁금해요. 아, 네네. 근데 가격이 마운자로 같은 경우에 가격이 조금 부담스러운 가격이에요. 그래요? 그게 병원마다 다르고, 그러니까 처방 금액도 다르고, 약국에서 약을 받을 때도 가격이 조금씩 다르거든요. 왜 그러냐면, 처방 약제는, 사실 이제 보험이 되는 약제는 약값이 정해져 있거든요. 근데 비급여 약제이기 때문에, 비급여라는 거는 환자가 부담하는 약제예요. 그런 경우에는 어디서 받느냐에 따라 약값 차이가 조금 있습니다. 근데 대략적으로 이제 마운자로 같은 경우는 2.5mm, 5mm, 그 다음에 7.5mm 이렇게 세 종류가 나와 있거든요. 근데 한 달 사용 기준으로 차이가 있을 수는 있지만 대략적으로는 이제 평균적으로 한 달에 한 40만 원 정도는 써야 그리고 그 이상이 될 수 있어요. 용량을 올리면 그 정도는 사용을 해야 유지를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모두가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대략적으로 이제 평균으로는 한 40만 원 정도로 생각을 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사실 다이어트에 한 달에 40만 원 정도 쓰려고 하는 생각이 있으신 분이라면 조금 많이 비만하신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처방 기준도 사실 그렇기도 하고요. 근데 사실은 그 운동도 잘못하면은 그 뼈 관절 다칠 수가 있잖아요. 네. 근데 살 급하게 빼야 되는 사람한테는 그 정도 값이시면 또 써볼만 하지 않을까라고 아, 생각을. 네. 그래서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가 어떻게 보면 이제 심혈관 질환 위험도가 높다거나 아니면 뭐 당뇨, 고혈압 이런 질환들 있잖아요. 고지혈증 그런 대사성 질환이 있는 분이라면 살을 빼면 그런 것들이 많이 좋아지거든요. 그런 분들은 하시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내가 그런 증상들이 없는데 살만을 빼기 위해서 사용을 한다라고 하기에는 조금 부담스러울 수 있죠. 그런데 어쨌든 이런 거나 저런 거 다 떠나서 약제를 끊게 됐을 때 다시 식욕이 올라가면서 그 요요를 겪는 분들이 꽤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보조적인 것을 같이 하는 것이 전 좋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안내를 할 때 운동을 꼭 시작하시라고 말씀드려요. 주사를 맞으시면서 조금씩 운동을 시작하셔라. 그래서 나중에 주사를 끊게 됐을 때 운동을 꾸준히 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럼 약사님이 이제 추천하시는 네. 운동은 뭐부터 시작하는 게 제일 좋을지 한번 추천해 주실 만한 게 있으실까요? 저는 뭐 예상하시겠지만 저는 걷는 거를 추천드리는데 걷거나 조금 또 빨리 걷거나 왜냐면 뛰는 것보다는 저는 걷는 거를 추천드리는데 왜냐면 이런 마운자로에 관심이 있는 분들 대부분이 지방이 많으실 거잖아요. 네. 그래서 지방을 연소시킬 수 있는 유산소 운동을 하시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등산 이런 것도 되게 좋겠네요.
등산도 좋죠. 등산도 유산소 운동이잖아요. 그래서 살을 빼려고 하면서 예전에 좀 많이 알아봤던 것 중에 네. 하나는 살 찌는 것도 체질이라고 저는 들었어요. 네, 그럴 수 있어요. 좀 살이 좀 잘 찌는 체질들이 있어요. 네. 그래서 이게 사실은 제가 다이어트 할 때 헬스 트레이너 그런 사람도 체질을 바꿔야지 이게 네. 궁극적으로 빠질 수 네, 있다라고. 맞아요. 혹시 그 이혈이나 그런 귀의 혈자리 중에서도 네. 살이 좀 잘 찌는 그런 특이점이 좀 있는 네. 경우가 있나요? 체질을 말씀하셨는데 저는 이제 귀로 설명을 좀 드리면은 일단은 대사가 잘 안 되고 순환이 안 되는 분들이 살이 찌기 쉽거든요. 근데 이제 먹기는 잘 먹는데 이 소화를 잘 못 시키고 순환이 안 되는 이런 분들이 살이 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설명을 해드리면 이 부분이 입이에요. 이 부분이 입. 그리고 여기가 위거든요. 이 사진의 주인공분은 위에 해당되는 자리가 굉장히 작아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런 경우에는 많이 먹지를 못해요. 네, 먹는 것 자체를 많이 먹지를 못해요. 타고난 체질로. 예, 굉장히 그래서 이 사진의 주인공분은 굉장히 날씬하세요. 실제로도. 그리고 입도 약간 좁거든요. 여기 이 구강도 굉장히 작아요. 한 번에 많이 입에 넣을 수가 없어요. 그런 분이고, 그리고 만약에 반대로 입 부위가 조금 넓고 그 다음에 이 위가 좀 넓으신 분이 있어요. 이렇게 위 넓이가. 이런 분들은 아무리 말라도 대식가라고 할 수 있어요. 잘 드세요. 근데 위가 크면은 무조건 살이 쪄 있고, 그럼 위가 작으면 날씬하고 그러냐? 그렇지는 않아요. 위가 작은데 많이 드시는 분들은 어떨까요? 몸이 너무 과하게 들어오니까 오히려 소화가 안 돼서 정체되면서 순환이 안 될 거거든요. 그런 분들은 살이 찌기 쉬워요. 네. 그리고 또 하나를 말씀드리면은 이 뒤에 이렇게 귀 연골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게 이렇게 조금 튀어나와 있는 분들이 있는데 여기 색깔이 조금 노란색인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이 혈당 조절이 잘 안 되거든요. 네, 혈당 조절이 안 되는 분들이 살이 찌기 쉽겠죠. 그리고 나중에 당뇨가 될 확률이 높죠.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는 분들. 그런 분들이 살이 찌기 쉽습니다. 그리고 이제 순환이 안 되는 분들은 요 사이에 이렇게 요 라인이 이제 림프 순환이 잘 안 되는 분들은 여기가 이렇게 좁아져 있어요. 지금 이분은 순환이 잘 되는 귀거든요. 근데 이쪽 색깔이 좀 붉거나 요 사이가 좁아져 있는 분들은 순환이 안 되기 때문에 잘 붓고 독소 배출이 안 되면서 아무래도 배출이 안 되니까 자꾸 살이 찌기 쉽겠죠. 왜냐하면 우리 몸에 독소가 많을 때 이 독소 때문에 몸이 상하지 않게 하려고 물을 잡든지 지방을 잡든지 하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쉽게 표현하면 이제 물타기 하는 거예요. 이제 농도가 진하면 그 세포에 피해가 갈 수 있기 때문에 물을 잡고 있어서 이제 수용성 수독이 쌓이는 거를 이 부종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럼 뭐 혈당이 잘 오르는 체질 아니면은 뭐 순환이 잘 안 되는 체질 이런 분들은 어떻게 관리하면 좋을까요? 네. 순환을 올려주는 거는 앞선 영상들에서도 많이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기가 이제 림프 순환을 도와주는 자리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쪽을 잘 지압을 해주는 방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오늘 주제가 다이어트잖아요. 그래서 좀 식욕을 줄여주고 소화가 완전히 돼야지 이제 몸이 붓지 않는다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소화를 완전히 시키기 위해서 요 라인, 여기가 소화기 라인이거든요. 이쪽에 시술을 해 주시거나 이쪽을 지압을 하거나 지압 패치를 붙여주시는 게 도움이 되고요. 특히 이쪽이 위자리거든요. 뒤에서도 한번 표시를 해드리면은 이쪽이 위자리예요. 그래서 이쪽, 그 다음에 이렇게도 시술을 해주시는 거 도움이 되고 이쪽에 그 다음에 순환을 위해서는 이 라인 따라서 이렇게 시술을 해주시는 거, 지압을 해주시거나 시술을 해주시는 게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식욕을 식욕과 관련된 쪽을 조절하는 데가 있는데요. 여기 시상 하부에서 식욕 조절 중추가 있어요. 그래서 요 안쪽, 여기는 이제 요 사진에서는 설명드리기가 어려워서 요 안쪽 자리인데요. 여기를 지압을 해주시거나 시술을 해주시면 식욕 관리하는 데 좀 도움이 된다. 그리고 우리가 언제 배민이나 쿠팡이치를 누르게 되죠?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죠. 그쵸. 네.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이거를 그냥 막 자극적인 걸로 딱 풀고 싶을 때 그렇잖아요. 그래서 네. 스트레스를 확 날리고 싶을 때 배달앱을 자꾸 보게 되거든요. 단순히 우리가 허기져서 배고파서 그렇게 시키는 게 아니거든요.
그럴 때가 언제냐면 우리의 교감신경이 항진됐다고 표현을 해요. 그러면 거기를 가라앉히면 그 항진된 걸 좀 가라앉히면 좀 나아지지 않을까요? 그래서 요 자리가 있어요. 요 안쪽에 여기가 교감신경을 이 항진신경을 좀 가라앉힐 수 있는 자리예요. 여기하고 그다음에 요 귓구멍 옆에 여기는 부교감신경을 올려주는 자리예요. 그래서 이완을 시켜주죠. 여기랑 여기 그다음에 그 턱관절 이 근처에 마그네슘 혈이라고 마그네슘이 이완 효과가 있다. 그래서 숙면을 하기 위해서 마그네슘 드시는 거 도움이 된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을 텐데 그런 자리들이 또 여기에 있습니다. 사진에 표시를 해보면 여기를 지나서 요 안쪽으로 교감신경 항진된 걸 낮춰주는 자리가 있고요. 요쪽이 이제 미주신경이라는 부교감신경을 이제 활성화할 수 있는 자리. 그 다음에 부교감신경이 활성화돼야 우리가 밤에 숙면을 하고 잘 이완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요 턱관절 주변부 이쪽이 이완을 시켜주고 또 요 주변에 미주신경 자리도 또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요런 데를 자극을 해주면 우리가 배민이나 쿠팡이치를 조금 멀리 할 수 있다. 저는 항상 이제 배민을 제가 100번 깔았다 100번 지운 사람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근데 지워도 또 깔면 소용이 없잖아요. 여러분 귀를 지압을 하시면 됩니다. 지압을 하시면서 이제 같이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음잡이나 위고비 같은 경우는 그 당뇨약으로 먼저 시작이 된 네. 케이스잖아요. 네. 피디님 공부 좀 하고 오셨네요. 네. 당뇨와 관련된 자리들이 있어요. 그래서 당뇨를 조절한 핵심이 되는 장기가 어디냐면 바로 췌장. 그렇죠. 췌장이죠. 췌장 자리가 여기에 있어요. 여기에 있고요. 그 다음에 이쪽에 내분비, 인슐린 자리가 있어요. 여기와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들을 자극을 해주는 게 도움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자리가 이제 내분비 전체를 좀 관리를 해줄 수 있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요런 자리, 여기, 요런 자리들이 또 당뇨 관리에 도움이 됩니다. 근데 요렇게 귀로만 이렇게 보여드리면은 자리가 어딘지 좀 헷갈린다, 잘 안 보인다 하시는 분들이 있으셔가지고 제가 귀 사진에도 한 번 더 표시를 하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혈당 조절이 안 돼서 식욕 조절이 안 되는 분들이 있거든요. 갑자기 저혈당이 오거나 이런 분들 갑자기 단 게 확 땡기면서 단 거를 확 드시게 되면서 살이 찌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럴 때 할 수 있는 자리가 어디냐면 여기 요쪽 자리에 여기 연골이 이렇게 튀어나와 있는데요. 요쪽 자리에 인슐린 자리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가 췌장이거든요. 이제 프랑스의 췌장 자리는 이쪽에 있고요. 중국 췌장 자리는 조금 더 아래쪽에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요 부분을 지압을 해주시거나 패치를 부착해 주시는 게 도움이 되고요. 그 다음에 요 안쪽으로 여기 안에 요 바닥 쪽에 내분비를 전체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자리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지압을 좀 해주시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방금 지압을 하거나 패치를 붙이는 게 네. 도움이 된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네. 지압을 하는 거랑 패치를 붙이는 거랑 좀 차이가 있나요? 이런 게? 여러분들이 항상 요새 현대인들 바쁘잖아요. 그 손으로 계속 귀를 주무르고 다닐 수가 없어요. 그래서 패치를 붙여 놓으면 지압을 하는 효과가 있고 그 안에 들어있는 볼의 성분 때문에 또 그 혈자리를 자극을 해주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효과를 조금 더 볼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한가하다, 나는 계속해서 귀를 만져줄 수 있고 나는 효과를 조금 덜 봐도 된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계속 지압을 해주셔도 되고요. 근데 조금 더 효과를 조금 더 이제 그 혈당을 조절할 수 있는 효과를 좀 더 보고 싶고 그다음에 계속 지압하기 좀 번거롭다 하시는 분들은 패치를 부착을 해서 이제 한 이틀 정도 자극을 해주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 패치를 붙이면은 손으로 계속 할 때보다 자고 있을 때도 이게 그렇죠. 자극이 되는 맞아요. 거잖아요. 계속해서 자극이 되니까 훨씬 더 그렇죠. 낫습니다. 혈압약, 당뇨약이랑 함께 사용해도 괜찮을까요? 보통 어떤 식품을 드시거나 다른 화학적인 약을 처방받거나 하시면은 약물 간의 상호작용이 있기 때문에 조금 걱정이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같이 드시지 않거나 시간 간격을 둬야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 이열 같은 경우에는, 귀 지압 같은 경우에는 그런 상호작용에서 좀 자유롭기 때문에 같이 병용했을 때 좀 시너지 효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붙일 때 주의해야 될 분들이 있을까요? 네, 주의할 분들이 있는데요. 그냥 귀지압 좀 했고 패치 좀 묻혔는데 뭐가 크게 효과가 있겠어 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텐데 생각보다 이제 크게 작용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평소에 이제 그 혈당이 아주 조절이 안 돼서 저혈당 상태에 있는 분이거나 혈압이 아주 낮으신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조금 주의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당뇨병 후유증이 있는 분들, 신경병증 있는 분들은 이렇게 상처가 나서 감각을 못 느끼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상처가 나면 그게 염증으로서 이제 나중에 괴사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예외적으로 조금 주의를 하시면 좋습니다. 흔하게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혈압이 너무 낮은 분들이나 혈당이 조절이 안 돼 너무 낮은 상태인 분들은 시술했을 때 더 저혈당이 되거나 더 저혈압이 돼서 그 순간적으로 어지러움을 느끼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 주제가 마흔자로 위고비였잖아요. 네. 이 다이어트, 연말 연초, 이제 네. 내년에 준비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다이어트에 도움되는 귀지압 루틴을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그 하루 중에 어떻게 이제 지압을 하면 도움이 되는지를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사실 아침에는 우리가 활력이 좀 있기를 원하잖아요. 그래서 활력을 올려주는 쪽으로 지압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교감혈을 자극을 해주면 너무 항진된 것도 낮춰주지만 또 너무 떨어진 것도 좀 올려주는 작용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항상성을 맞춰주는 거예요. 그 항상성이라는 거는 균형이 깨진 것을 균형을 맞추는 방향으로 도와준다는 그런 의미로 보시면 되는데 요런 자리들 그리고 여기 턱관절 자리 기본 자리 해주시고 이 척추 라인 요렇게 여기 기본 자리로 제가 항상 강조하는 턱관절 자리와 척추 라인 자세를 바로 세워주는 그게 다이어트랑 척추 자리. 왜냐면요 순환이 잘 되게 몸을 딱 바로 세워주는 거예요. 그리고 활성화 시켜주는 거예요. 순환이 잘 되도록. 자세가 그렇게 중요하구나. 네, 그래서 요렇게 그다음에 요쪽 위주로 아침에는 해주시면 좋아요. 물론 다른 데 더 하면 좋지만 다 기억하시기 어렵기 때문에 요쪽으로 해주시고 그다음에 요쪽 아까 말씀드렸던 교감 신경혈 그쪽을 자극을 해주시면 좋고요. 좀 점심 때 소화가 좀 잘 안 되거나 아니면은 또 과식하거나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럴 때는 이 식욕 조절해주는 자리들 여기 시상 하부 쪽 자리들 하고요. 그 다음에 위장 자리들 이렇게 자극을 해주시는 게 도움이 됩니다. 이렇게. 그리고 이제 저녁 때 돼서 우리가 폭식의 충동을 느낄 수가 있잖아요. 그때 만약에 내가 야근을 했거나 여전히 조금 스트레스 받는 일이 계속 지속이 돼 있을 때는 그거를 가라앉히기 위해서 다시 요 자리들, 요 교감신경혈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식욕 조절해주는 이 시상하부 자리, 요 자리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저녁 때는 좀 부종을 빼주는 게 도움이 되기 때문에 림프 쪽을 자극을 해주시면서 마무리를 해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아, 근데 이런 거는 그 아까 아침, 점심, 저녁을 말씀해 주셨는데 네. 얼마나 동안 하면 되나요? 지압을 하는 거는 사실은 계속 자주 눌러주시면 좋기는 하거든요. 근데 지압만 하실 때는 한 3분 정도 이렇게 지압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거 너무 기억하기 어려워요 하시는 분들은 이거부터 시작하세요. 이렇게. 접는 예, 거부터. 귀 이렇게 접으면서 지압하는 거 하고요. 여기 앞하고 귀 뒷면으로 신경들이 많이 지나가니까 이렇게 이런 식으로 마사지 하는 거 이렇게랑 요 접는 거 먼저 시작하시고 이제 기억이 좀 난다 하시는 분들은 제가 말씀드렸던 이 자리들 여기 자리들을 이렇게 지압을 해주시는 거 도움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척추 라인 따라서 이렇게. 저는 이미 붙여놔서요. 2번 좀 자극이 되고 있어요.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식사하고 나서는 이쪽 위장 소화 잘 되라고 요 자리. 그리고 너무 많이 먹지 말라고 식욕 억제 해주고 이렇게. 그 다음에 밤에는 이완을 좀 시켜주면서 그 다음에 여기 림프 순환 시켜주고 스트레스 받은 거 좀 낮춰주고 이렇게. 귀 사진에서도 제가 좀 표시를 해드려 볼게요. 다이어트를 하기 위해서 아침, 점심, 저녁 이렇게 지압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너무 어려우면은 그냥 귀를 이렇게 구석구석 마사지 해주시는 것도 괜찮은데 아침에는 좀 몸에 활력을 돌게 하고 자세를 좀 바로 세워주는 것이 순환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여기가 척추 라인이거든요. 척추. 여기 라인 따라서 이렇게 지압을 좀 해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 안쪽이 그 교감신경 있다는데 여기 이쪽도 좀 해주시고요. 이렇게 하고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점심에 위장 쪽을 이렇게 이쪽을 좀 지압을 해주시면 좋고요. 그 다음에 여기 안쪽으로 귀 안쪽 여기 안쪽으로 식욕을 억제할 수 있는 자리들이 있기 때문에 이 자리들을 좀 시술을 해주시면 좋습니다. 저녁 때는
많이 좀 이완을 하고 림프 순환을 시키면 좋거든요. 그래서 그럴 때는 이렇게 림프 순환되는 자리하고 또 턱관절 주변, 턱관절 주변부랑 림프 순환하는 자리, 순환시키는 자리를 해주시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기 부교감신경을 좀 활성화해 주는 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이 자리는 이열을 할 때 이제 약방의 감초처럼 사용하는 자리인데 이 자리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근데 이거는 그 생각날 때마다 하면 좋은데 네. 좀 차라리 귀에 붙이는 게 좀 더 편할 것 같기는 해요. 다 붙여놓으면 작용을 좀 과하게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잖아요. 근데 우리 몸은 스스로 이제 그 건강하게 그 생체 리듬을 돌리는 능력이 있어요. 그게 깨지지 않았으면은 그 상태에 맞춰서 돌릴 수 있기 때문에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 약사님 하시는 그 이열 그 패치 같은 것도 궁금하긴 한데 네. 그 보니까 설명란에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네, 설명란에 보시면은 패치에 대한 자세한 정보가 나와 있으니까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아, 저 이런 다이어트 저처럼 이런 고민이 있는 사람들한테 마지막으로 한마디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사실 약만으로 이렇게 다이어트를 하는 거는 좀 제한적인 부분이 있어요. 식욕 억제제도 그렇고요. 이런 앞서 설명해드린 주사제들도 그렇고요. 모든 약제를 끊고 나면 다시 반동적으로 이런 식욕이 다시 폭발한다든지 그런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접근하시는 게 좋은데요. 어쩔 수 없이 그 약제를 선택하셨다고 하면 보조적으로 여러분의 다이어트를 도와줄 수 있는 이런 귀지압이라든지 아니면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유산소 운동을 꼭 시작을 같이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나서 또 중요한 건 뭐냐면 식욕을 억제해줬다고 해서 그냥 건강하지 않은 음식을 조금씩 먹는 게 아니고요. 내가 꼭 필요한 영양소도 있잖아요. 특히 단백질을 많이 줄이시면 안 되거든요. 그러면 근력량이 줄어들기 때문에 그 단백질을 충분하게 섭취를 하시면서 이 다이어트를 이어나가시는 게 장기적으로 좋다. 그러면 이제 탄수화물은 줄이시고 단백질을 조금 늘리시면서 근육량이 줄지 않게 유지를 하시면 약제 효과도 보시면서 또 이후에 요요를 겪거나 그런 부작용들도 많이 줄어드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귀에 나타나는 반응을 알면 배우자를 이해하는 데도 많은 도움이 되거든요. 아, 이 사람이 여기가 불편했고 이런 반응이 있어서 몸이 힘들어서 그랬던 거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분위기가 오히려 좋아져서 나갈 때는 팔짱까지 끼고 나가시더라고요. 이열 테라피를 커플들이나 부부들이 같이 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같이 하면 좋은 자리들을 좀 소개를 해드리고 뒷부분에서는 정말 부부관계에 도움이 되는 자리들까지 조금 안내를 해볼까 합니다. 오늘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도움이 되는 많은 정보들을 얻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17년차 약사이자 귀를 통해서 건강에 대해서 이제 소통하고 있는 오예서 약사라고 합니다. 관찰하고 좀 상담을 했던 사례가 최소 1000개가 넘거든요. 1000건이 넘는데요.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오늘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정보를 나눠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보니까 이거는 혼자 하는 것보다 옆 사람이 도와주고 있을 때 더 좋은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제 클래스에 오시는 분들도 어떤 분들이 많냐면 사실 가장 많은 경우는 자매가 오시는 경우 있고요. 그 다음에 뭐 모녀분들이 오시는 경우가 있고요. 또 요새는 커플들이 그렇게 와요. 그래서 커플들이 오거나 부부가 오거나 이런 경우가 많아졌어요. 아, 커플이 오신다고요? 네. 남자분들이 왔을 때 좀 많이 뻘쭘할 것 같아요. 네, 보통 이 클래스에 보면은 거의 여자분들이 한 8이고 남자분들 한두 분 이렇게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되게 좀 어색해 하시고 그랬는데 이열 테라피를 이렇게 하다 보면은 그런 긴장감도 없어지고 조금 이완되면서 좀 또 재미있게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특히 또 포인트가 뭐였냐면 얼마 전에 이제 오셨던 커플 이야기인데요. 처음에 오셨을 때는 두 분이 커플인 거는 같은데 좀 냉랭한 분위기가 감도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지 했는데 자기소개할 때 들어보니까 그냥 싸우고 왔다는 거예요. 싸워서 사실은 안 올까도 생각했는데 이미 예약도 했고 다시 예약하기 힘들고 예약도 어렵다고 하니까 일단 왔다 이런 얘기를 하셨거든요. 근데 두 분이 서로의 이렇게 귀를 관찰하면서 이 사람이 어디가 좀 안 좋구나. 왜냐면 귀에 나타나는 반응들을 제가 알려드리고 그 자신의 귀를 보면서 또 옆 사람의 귀를 보면서 이 사람이 어디가 안 좋은지를 이렇게 보게 되는 그런 수업을 하거든요. 근데 그걸 보고서는 이 사람이 여기가 불편했고 이런 반응이 있어서 몸이 힘들어서 그랬던 거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분위기가 오히려 좋아져서 나갈 때는 팔짱까지 끼고 나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이열 테라피를 커플들이나 부부들이 같이 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같이 하면 좋은 자리들을 좀 소개를 해드리고 뒷부분에서는 정말 부부관계에 도움이 되는 자리들까지 조금 안내를 해볼까 합니다. 오늘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도움이 되는 많은 정보들을 얻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그러면은 아까 이제 부부도 말씀하셨잖아요. 네. 부부가 같이 온 사례도 또 있을까요? 예, 그쵸. 사실은 부부가 오신 케이스가 꽤 많았는데요. 지금 최근에 오셨던 분들, 생각나는 분은 여자분이 오히려 아내분이 이제 귀 상태를 봤을 때 굉장히 좀 허약 체질이었을 것 같았어요. 어렸을 때부터 좀 잔병치레도 많으셨을 것 같고 현재도 건강 상태가 썩 좋아 보이지 않는 그런 귀였거든요. 그런데 남편분은 오히려 아내분 입장에서는 남편은 별로 아픈 데도 없고 항상 괜찮다고 하니까 아픈 데가 없다고 생각하고 그냥 나 요거 듣고 싶으니까 같이 가자. 그래서 배워서 좀 같이 해줬으면 좋겠다 하고서 그냥 끌려오신 거였거든요, 남편분은. 근데 막상 남편분의 귀를 봤더니 아내분보다 오히려 심각한 거예요, 상태가. 그래서 최근에 기사가 났던 그 김수용 씨가 이제 사실 그 프랭크사인 심정지가 오셔서 중환자실에 가서 지금은 물론 잘 회복하고 계시지만 그 기사를 다 접하셨을 텐데 남편분에게 그 징후가 있는 거예요. 주름이 사실은. 그래서 평소에 골골골하고 아팠던 거는 아내분이지만 좀 더 위험한 그 징후가 있는 건 남편분이셨거든요. 그래서 아내분이 오히려 입장이 딱 바뀌어가지고 남편분은 열심히 시술을 해주시고 저한테도 남편분 귀 한 번만 더 봐달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아, 그렇게 하면 서로 이제 몰랐던 걸 알게 되니까 좀 약간 맞아요. 미안한 마음도 네, 들고. 그래서 남편이 항상 그냥 뭐 아픈 데도 없고 뭐 아프다는 얘기도 안 해서 몰랐는데 이렇게 안 좋은지 몰랐다고 하면서 이제 집에 가서 계속 꾸준히 해주셔야겠다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이열 테라피를 통해서 서로에 대해서 조금 서로의 상태 이해도 있고 감정적인 것에 대한 이해도 생기고 하면서 오히려 사이가 좋아지시는 경우도 많은 것 같아요. 아, 그러면 이게 관계 회복에 아주 큰 도움이 되는 네. 이열 테라피. 네, 그럼요. 오늘 한번 어떤 자리 준비하셨는지 한번 공유해 주시면 너무 좋을 것 네,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부부가 함께하거나 커플들이 같이 할 때는 저는 먼저 이렇게 패치를 붙이는 것보다는 마사지를 하는 거를 추천해 드리는데요. 그 이유는 처음 이열 테라피를 하시는 분들은 귀가 좀 굳어 있거나 딱딱해서 바로 이렇게 패치를 부착을 하시면 좀 통증을 느끼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가지고 계신 그런 뭐 아로마 오일이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은 귀 전체에 조금 이렇게 도포를 해주신 다음에 귀를 마사지를 먼저 해서 귀를 좀 푼 다음에 해주시면 좋은데요. 보통 많이 굳어 있는 데가 이쪽 부분이에요. 여기 척추 라인. 그리고 또 여기 머리를 많이 쓰시는 분들은 이 두뇌 쪽이 좀 많이 굳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 그 다음에 이 턱관절 부분. 그래서 이 연골이 있는 부분을 살살살살 누르면서 딱딱해져 있는 것들을 조금 풀어주시면 좋아요. 그리고 이쪽 부분도, 그리고 여기 소화기 부분도 마사지를 해주시고 요 라인 따라서도 귓바퀴 라인 부분도 이쪽도 꾹꾹꾹 누르시면서 지압을 해주시면 좋습니다. 지금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도요. 영상 보시면서 한번 따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귀가 너무 커서 제가 좀 작은 귀로 지압을 다시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귀가 있으면 지압을 할 때 이 경추부터 흉추, 그 다음에 요추 오일을 전체적으로 도포한 다음에 이 연골 있는 부분, 이 척추 라인 먼저 이렇게 꾹꾹 누르면서 풀어주고요. 그 다음에 머리가 있는 부분, 여기도 이렇게 좀 꾹꾹 누르면서 풀어주고,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부신이라는 자리도 있고, 이제 뇌량이라고 하는 좌뇌 우뇌 그 신호 전달을 하는 그 자리가 있기도 해요. 그래서 여기도 꾹꾹 눌러주고요. 그 다음에 이 부분이 이제 그 수뇨관, 신장이라든지 생식기 쪽에 있는 쪽인데 여기도 이렇게 꾹꾹 눌러서 지압을 해줍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제 어깨, 여러분들 많이 뭉쳐있는 어깨하고 그다음에 턱 부분, 우리가 긴장했을 때 긴장감이 많이 남아있는 이 턱 부분, 그리고 목 부분, 여기를 또 한번 지압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귀를 반으로 이렇게 접어서 이렇게 마사지를 해주시고 귓볼도 이렇게 약간 당기듯이 마사지를 해주신, 이렇게 해서 한번 풀어주시면은 귀 지압 패치를 부착을 했을 때 통증이 훨씬 덜 하거든요. 몸이 굳어 있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부착을 했을 때 조금 통증을 느끼시는 경우가 있어요. 모두가 그렇진 않지만 근데 마사지를 하고 나면 훨씬 낫습니다. 근데 특히 남자분들이 귀가 많이 굳어 있는 경우가 많아요. 보통 남자분들 스트레스 많고 몸이 굳어진 경우가 많기 때문에 남편분들이나 이제 남자친구에게 시술해줄 때는 꼭 마사지를 먼저 해주시고 이제 기름 그 오일 성분을 이제 알코올로 좀 닦아내신 다음에 시술해주시면 아파서 다시는 안 할 거야 하는 경우가 좀 줄어듭니다. 그렇게 적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부착을 하실 때는 이제 기본적인 자리부터 먼저 하시면 좋은데요. 이 림프 순환시키는 자리를 해주시고 요 부분으로 이렇게 부착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척추 라인 해주시고 이렇게 하시면서 먼저 시작을 해주시면 좋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부부나 커플들의 이런 감정적인 이완을 도와주는 자리들도 물론 중요하지만 또 다른 관계를 개선할 수 있는 자리들도 후반부에서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래서 우선은 이제 서로 처음 해주실 때는 기본 자리 위주로 이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 부부들이 네. 이제 나이가 같이 들면 될수록 네. 남자는 이제 남성 호르몬이 점점 줄어들고 여자분들도 갱년기 증상으로 이제 네. 호르몬이 서로 이제 네. 그 균형이 안 맞는 경우가 있잖아요. 맞아요. 그거를 조금 볼 수 있는 그 위치가 있어요, 귀에서. 아, 그 그래요? 위치가 있어서 그걸 좀 살펴보시면 좋고, 또, 남자분들의 이 전립선 기능을 네. 살펴볼 수 있는 부위가 또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또 살펴볼 수 있고요. 여자분들도 그렇고. 네, 그 부분을 좀 설명해 드릴게요. 왜냐면 귀에 나타나는 반응을 알면 배우자를 이해하는 데도 많은 도움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나의 뭐 남자친구, 여자친구, 그리고 나의 아내, 남편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설명을 드려볼게요. 특히 지금 호르몬을 말씀하셨는데 호르몬의 반응, 그러니까 내가 호르몬 관련 질환들 예를 들면 쉽게는 이제 갱년기 증상 있잖아요. 요새 남성 갱년기도 나타나는 분들이 많은데 그런 증상을 많이 겪는 귀가 있습니다. 바로 이쪽 부분이 여기는 이렇게 예쁘게 이렇게 모여져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가 벌어져 있거나 아니면 여기에 주름이 있거나 하는 분들은 이런 호르몬 관련 질환을 겪을 확률이 높습니다. 그러면은 그 뜻은 뭐냐면 갱년기 증상 심하게 겪는다. 우리 엄마가 막 화도 자꾸 내고 막 화냈다가 우울해했다가 막 열이 올랐다 내렸다 이런 증상을 많이 겪는다. 우리 아빠도 갑자기 뭐 표현은 잘 안 하시겠지만 우울감을 겪는다. 이런 증상이 나타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 배우자, 나의 이 남자친구, 여자친구가 여기가 어떤지, 이 부분이 어떤지를 좀 보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남자분들, 그러니까 우리 남편이 지금 전립선 관련된 불편을 겪고 있는지 물론 서로 이렇게 편하게 얘기를 해서 알고 있는 분들도 계시지만 얘기는 안 해서 잘 모르지만 겪고 있는지를 한번 이렇게 살펴볼 수 있는 자리가 바로 이 자리예요. 여기에 이렇게 눌린 자리가 있거나 주름이 있거나 하는 분들은 반드시 소변 불편함이 있어요. 그래서 야간에 이따 한번 확인해 볼까요? 네. 야간에 소변을 보시게 되거든요. 그러니까는 그 남자분들이 뭐 소변빨 뭐 이렇게 소변이 굵게 시원하게 나와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게 달리 그런 얘기를 하시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부분에 반응이 있는지를 살펴보게 돼요. 그래서 제가 한번 그 단체 여행을 한번 갔다가 그 일행 중에 50대 남자분이 있으셨거든요. 근데 여기가 좀 눌려 있길래 제가 약간 농담 삼아서 아이고 여기 눌려 계시네 전립선이 안 좋으시네 이렇게 했다가 그거를 한 2달 뒤에도 기억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저한테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뭐 자기가 꼭 그런 건 아니고 뭐 어쩌면서 계속 그 얘기를 물어보시려고 하더라고요.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지는지를.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눌린 듯한 자국이 있거나 요 안쪽으로 좀 요 피부가 요 상행 이론이라고 하는 곳이거든요. 여기가 좀 얇아져 있으면 기능이 약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남편분 또 아내분을 이 부분을 좀 지압을 해주시고 또 귀지압 패치를 이 부분을 좀 신경 써서 붙여주시면은 여기에 좀 힘을 받게 되잖아요. 그러면 아무래도 이제 생식 기능이 좋아진다. 그러면 여자분들도 마찬가지고 남자분들도 마찬가지고 훨씬 좋거든요. 그러니까 뭐가 좋다고 이렇게 말씀드리기 조금 그렇지만 아시죠? 네. 그래서 이 부분을 잘 관리해 주시는 게 좋다. 그리고 중국 자리에서는 이 부분을 난소 고환 자리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여기가 이제 호르몬 자리이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기에는 여기는 장기라고 하기보다는 호르몬과 관련된 쪽으로 이해하시면 좋고 왜냐하면 정소에서도 호르몬이 나오고 난소에서 호르몬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 호르몬이라고 생각하시면 좋고 이쪽은 이제 해당 기관이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 얘기 듣고 나서 좀 놀란 게 그 남자분들 같은 경우는 운동 좋아하시는 분들은 네. 근육 만들기 위해서 네. 남성 호르몬 수치를 엄청 따지기도 하거든요. 네, 그럼 아까 말씀드렸던 그 부분을 좀 이혈로 좀 해주면 남성 호르몬의 수치도 좀 올라가는데 도움이 될 수도 있을까요? 호르몬의 균형을 맞추는데 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호르몬과 관련된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요 모양이 변형이 일어났다라고 하면은 아 내가 지금 호르몬 불균형이 생기기 쉽구나라는 거를 사인으로 아시면 훨씬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이 해당 부위를 이렇게 지압하는 것도 도움이 되겠지만 여기는 이제 사인으로 인식하시고 어떤 영양소라든지 이런 것들이 도움 받는 게 좋고요. 그리고 무리하게 내가 뭘 하고 있지 않은지를 한번 체크해 보시는 것을 이제 추천드려요. 네. 결국에 생활 습관이라도 네, 스트레스를 계속 받거나 생활 습관 이상이 오거나 그리고 운동 때문에 스테로이드제 같은 거 일부 드시는 분들 있잖아요. 네. 근데 그런 것도 좋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압 포인트를 한번 네. 해주시면 좀 좋을 것 귀 같아요. 사진 통해서 조금 제가 네. 또 표시를 해드려 볼게요. 네. 귀에 오일 바르고 마사지를 하면 누구나 이완이 잘 되고 좀 나른한 느낌이 들거든요. 그리고 귀 지압 패치를 붙였을 때 통증도 좀 줄어들고요. 그래서 꼭 마사지를 한 다음에 진행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여기 부분, 이 모델 귀는요, 호르몬 부분이 굉장히 예쁘고 건강한 상태예요. 그래서 이 상태로 귀 변형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하면은 굉장히 호르몬이 건강하기 때문에 호르몬 관련 질환, 뭐 갱년기 증상 이런 것들을 거의 겪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런데 여기에 이렇게 벌어진 경우, 또 여기에 이렇게 주름이 생긴 경우, 이런 경우에는 호르몬 관련 질환을 겪을 확률이 높아진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이 형태를 보고 나의 배우자의 상태를 좀 파악해 주시면 좋고요. 그다음에 제가 관리를 하면 좋은 부분, 남자분들 전립선 건강을 예측해 볼 수 있는 부분이 이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에 주름이 진다거나 좀 눌려 있는 자국이 있다거나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아무래도 좀 기능이 약화되었다. 물론 젊은 분들이 이런 반응이 나타나면은 아직 증상이 나타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나이 드신 분들이 이런 반응이 있다. 그러면 거의 여기 이렇게 주름이 생기는 경우도 있고요. 여기 얇아져 있어요. 지금 다들 거울 보고 계시죠? 귀 보고 계실 거예요. 네. 그리고 여자분들은 이 라인 따라서 안쪽 자리에 이제 자궁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가 마찬가지로 좀 얇아져 있거나 이 안쪽에 이렇게 살이 좀 튀어나와 있거나 이런 반응들을 보거든요. 그래서 관리를 서로 해주실 때는 이제 남자분들 여기 이 부분에 요 부분 시술해 주시는 거 좋고요. 요 안쪽으로 귓바퀴의 안쪽 면에 시술해 주시는 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요 호르몬 쪽은 여기는 사실 이제 사인을 읽는 자리로 사용을 하시고 실질적인 지압이라기보다는 그렇게 활용하시고 호르몬의 기능을 관장하는 뇌의 기관이 있어요. 이렇게 시상하부 쪽, 요 안쪽이거든요. 요 안쪽에 시술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 겉에가 아니고 요 안쪽 바닥 쪽으로 시술을 해주시는 것을 추천해 드려요. 그래서 서로의 이런 호르몬 건강을 또 생식 그 기능을 조금 관리를 서로 그 패치를 붙여주시면서 관리를 해주시면은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 부부 관계예요. 부부 뭐 이런 관계와 관계에 둘 다 도움이 네. 되실 겁니다. 정신적인 거랑 그렇죠. 두 가지가 다. 네. 여자분들은 여기하고 그 다음에 이쪽도 자궁으로 봐서 이쪽도 같이 해주시면 좋습니다. 남자분들도 이 자리를 생식기로 보기도 하거든요. 물론 뭐 하체로 보기도 하지만 그래서 이 부분, 그 다음에 여기에 안쪽 부분, 그 다음에 여기 겉쪽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요 안쪽으로 요 자리, 요 안쪽 자리에서 이 부분까지 해주시면 됩니다. 나이가 들면 돼서 부부 사이 같은 경우도 서로 대화할 거리가 많이 없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런 이열 같은 걸로 좀 같이 얘기하고 네. 하고 또 하면은 네. 또 관계 개선에도 되게 좋지 않을까. 네, 맞아요. 왜냐면은 대화의 소재가 없기 때문에 가족들 간에 뭐 그냥 서먹서먹하고 그냥 그렇게 그냥 집안이 조용하고 그럴 수 있잖아요. 그냥 TV만 보고. 그런데 이열을 배우시면서 한 예로 사실 이건 뭐 부부관계 얘기는 아니지만 고3인 아들이랑 대화를 시작했다는 분이 계셨어요. 이열 때문에. 네, 왜냐면은 고3 아들이 엄마한테 하는 말은 두 가지거든요. 용돈 달라는 얘기나 아니면 밥 달라는 얘기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이열을 엄마가 한번 해줬더니 본인도 느끼니까 좋은 거예요. 그래서
다시 엄마한테 나 이거 이열 또 해줘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학교 갔다 온 아들 앉혀놓고 이열을 해주면서 뭐 그냥 시술만 하지 않잖아요. 그러면서 일상 얘기를 나누게 되면서 고3인 아들과 대화를 하기 시작했다고 하더라고요. 마찬가지로 저는 부부 사이에도 서로의 귀에 이렇게 시술을 해주면서 귀도 한번 또 만져보고 또 이 사람의 건강 상태도 보고 하면서 좀 소원해졌던 부부 관계가 다시 좀 친밀해지는 계기가 될 거라고 생각해요. 몸과 마음 둘 다 관계 개선을 하는데 너무 좋은 툴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그 귀 지압을 해주는 것보다 이열로 이게 그 패치로 하는 걸 좀 네. 말씀해 주셨잖아요. 이게 좀 궁금한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이열 패치에 네. 대해서. 그래서 뭐 패치를 통해서 이렇게 지압하는 거를 조금 더 알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아마 이 영상 더보기란에 그 안내 글이 자세하게 나와 있을 거예요. 그래서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고민하고 있어요. 한번 해봐야겠다 생각하시는 분들한테 한마디 해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이제 이열을 하면서 가장 좋았던 부분이 뭐였냐면 그냥 사람을 봤을 때는 보이지 않던 것들이 귀를 보면은 더 많은 정보들이 읽히거든요. 그래서 그 상대를 이해하는데 조금 폭넓은 그런 시각이나 이제 관점을 가질 수 있다는 게 장점인 것 같아요. 그래서 나의 배우자, 또 남편, 아내, 그리고 나의 남자친구, 여자친구 또는 우리 가족 구성원들에 대한 그런 알게 모르게 이렇게 내가 좀 불편한 마음들을 가지고 있을 때 그때 귀를 보면은 아, 이 사람이 이래서 이랬구나 저래서 저랬구나 하는 이해하는 마음이 생기면서 훨씬 더 관계를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옆 사람 우리 내 남편 또는 아내의 귀를 한번 들여다보시면서 내 아내가 내 남편이 좀 불편함을 가지고 있지 않은지 한번 보시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